자, 오늘은 직권의 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대륙 이동설, 과거의 한 덩어리였던 대륙, 이걸 다른 말로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는요, 약 3억 3,500만 년 전에 대륙들이 하나로 붙어서 형성된 거대한 대륙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거대한 대륙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이걸 판게아라고 해요. 판은 모든을 뜻하는 거고요. 게아는 땅을 뜻하는 겁니다. 자, 과거의 한 덩어리였던 대륙, 판게아가 서서히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는 학설이에요. 베게너가 주장했습니다. 베게너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베게너는 독일의 물리학자고요. 기상학자였습니다. 약 3억 3,500만 년 전에는 판게아라는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 있었어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갈라지기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됐다. 대륙의 이동 모습, 대륙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제시해요. 해안선 모양의 일치, 화석의 분포, 빙하의 흔적, 산맥의 연속성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남아메리카 동해안하고 아프리카 서해안이 해안선이 일치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다. 자, 동서가 헷갈리면요.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가 동해, 여기가 서해니까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아프리카 입장에서는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화석의 분포,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 지역이 연결된다. 뭔 소리인지 보자.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있었고 C란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머리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2가 생겼어. 그래서 2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미국으로 가고 얘는 호주로 가고 얘는 한국에 남았어. 그러면 서로 떨어진 멀리 있는 대륙에서 똑같은 종의 이가 발견되죠. 이 뜻은요. 이가 태평양이나 대상을 건너간 게 아니라 서로 얘네들이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륙에 걸쳐서 같은 종류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돼요. 자, 그래서 이 고생물이 현재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원래 얘네들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생존하던 것들이 이제 대륙이 멀어지면서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대륙에 있는 똑같은 고생물 화석을 통해서 대륙이 원래 붙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빙하의 흔적,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 A란 사람과 B란 사람, C란 사람, D란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얼음이 이렇게 얼어있던 거야. 자, 이렇게 대륙이 이동해 가면 긁히는 적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이렇게 서로 멀어졌단 말이지. 근데 긁히는 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얘네를 붙여보면요. 이렇게 긁히는 적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서 드르륵 드르륵 긁히는 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산맥의 연속성,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산맥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결된다. 이 뜻은요. A 지역이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 4번 지층이 차곡차곡 나타났어요. 근데 B 지층도 역시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 4번 지층이 나타난 거야. 두께는 틀리지만. 그러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순서가 똑같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결된다. 산맥의 연속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다시 대륙 이동설의 증거 4가지 외워두세요. 해안선 모양 일치, 화석 분포, 빙하의 흔적, 산맥의 연속성. 됐죠? 자, 그런데 대륙 이동설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 왜 움직이는지 그 힘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멘틀 대류에 의해서, 즉 물 위에 나무판이 떠 있는데 물이 이렇게 대류하면서 나무판들을 이동시키듯이 요 멘틀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대류하면서 A 대륙과 B 대륙을 이동시킨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미래의 대륙분포, 대륙들은 현재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므로 먼 미래의 대륙분포는 현재와 달라질 것이다. 인도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이동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고 이러한 충돌이 계속되면 먼 미래의 인도 대륙은 사라지고 히말라야 산맥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빙하의 흔적, 현재 적도와 가까운 인도나 아프리카 대륙에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적도 부근이고요.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에요. 근데 적도 부근에 빙하의 흔적이 있다는 뜻은 옛날에 여기가 빙하가 생긴 게 아니라 얘가 이동하면서 남극에 생겼던 빙하가 대륙에 흔적을 남기면서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면서 그 흔적이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 이 대륙들이 기온이 낮은 극지역에 모여 있다가 현재 위치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판의 이동각 경계, 판이란 건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아주 단단한 암석층이에요. 이때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대륙판은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 두께 약 100km에 해당되고요. 해양판은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판, 두께 약 70km에 해당됩니다. 두께는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꺼워요. 판의 이동, 판은 아래쪽의 멘틀을 따라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동 방향과 속도가 서로 달라요. 판의 이동으로 대륙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나무판이 실려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대류할 때마다 나무판이 이동하는 것처럼 멘틀 위에 떠있는 판이란 놈이, 판이 이동하게 됩니다. 판의 구조, 자, 대륙지각은 높이 솟구쳐 있으니까 깊이 내려가고요. 해양지각은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내려가요. 그러면 자, 멘틀 위에 대륙지각이 떠 있는 형태인데요. 이 대륙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한 두께 100km 정도를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부릅니다. 대륙판. 그러니까 대륙판은 반드시 대륙지각 플러스 그 다음에 멘틀 상부를 포함해요. 대륙판이라고 해서 그냥 대륙지각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해양판은요.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를 포함한 70km 정도의 두께를 지니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동할 때는요. 지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판 자체가 같이 움직여요. 이 판 자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쪽을 대륙판, 이쪽을 해양판이라고 해요. 대륙 이동설과 판 구조론. 대륙 이동설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발표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륙 이동의 새로운 증거와 대륙 이동의 원동력, 멘틀 대류가 밝혀짐에 따라서 대륙을 포함하는 판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판 구조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판의 분포와 경계, 지구의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을 좀 외우셔야 돼요. 자, 대륙판은 사각형으로 표시했고요. 해양판은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일단 대륙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랄리아판, 아프리카판,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남극판은요, 대륙판이긴 한데 문제 잘 안 나와요. 다음 해양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여기가 나스카판입니다. 여기가 필리핀판이고요. 태평양판은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대륙판은요. 유라시아판, 여기 있죠.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랄리아판, 그 다음에 남극판. 해양판은요. 필리핀판, 여기 있는 거예요. 태평양판, 여기 있죠. 나스카판, 여기 있습니다. 판의 특징, 판의 경계는 대부분
대륙의 가장자리나 해양의 중앙부에서 나타나지만 대륙의 내부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판이 이동함에 따라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멀어지거나 모여들고 서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판의 경계의 종류를 구분해 봅시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발산형 경계는요, 이렇게 멘틀들과 상승하면서 얘네들을 밀고 나가요. 그래서 해저에 거대한 산맥이 쭉 이어져 있는 게 해령이고요. 가운데 V자형 계곡이 나타난 걸 열곡이라고 합니다.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멘틀들과 상승합니다. 이렇게 상승하고요. 새로운 지각이 형성돼요.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여기서 지각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수렴형 경계는요,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예요. 멘틀들과 하강하고 판과 판이 충돌합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밀어버려요. 그럼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밑으로 가라앉고요. 대륙판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섭입형 경계라고 합니다.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면 위로 높게 솟구쳐 오른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충돌형 경계라고 한다. 밀도는 비슷하고요. 충돌하면서 대습곡산맥이 형성돼요. 다음 보존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입니다.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어요. 단층이 밟더라고요. 자, 해령에서 멘틀들과 상승하면요, 이렇게 판이 밀고 갑니다. 이쪽도 해령이 이렇게 밀고 나가요. 멘틀들과 상승하면서. 그러면 판의 이동 방향이 얘는 이쪽으로 가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면서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여기가 해령이고요. 해령에서 이렇게 판이 형성돼서 밀고 갑니다. 여기도 밀고 가요. 여기도 밀고 가고 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령에서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런데 여기는 같은 방향이라 변환단층이 발견되지 않는데 여기는요, 서로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그래서 단층이 발견된다. 다시 정리합시다. 판의 경계는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가 있고요. 발산형은 해령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수렴형에 다시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어요. 외울 때는요, 수, 섭, 충, 수, 섭, 충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 나올 때 섭입형에 충돌형과 수렴형이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수렴형 안에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는 거다. 섭입형은 밀도가 다른 판이 만나서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밀도가 작은 판이 위로. 충돌형은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만나서 대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것. 보존형은 서로 어긋나는 경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해두세요.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활동,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는 현상.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용암, 화산기체, 화산쇠설물 등이 분출됩니다. 용암은 액체고요. 화산기체는 기체, 쇠설물은 고체에 해당됩니다. 화산활동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화산활동의 영향, 피해, 용암이 흘러서 산불 발생하고 도로가 파괴됩니다. 화산치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되고 그 다음에 기온이 떨어져요. 화산이 이렇게 화산재가 이렇게 하늘을 둘러싸버리면요, 햇빛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져요. 혜택으로는요, 화산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나 온천 등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화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열을 난방이나 발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 화산활동으로 분출되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을 통틀어 말합니다. 용암은요,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이 빠져나간 거고요. 화산 기체는요, 화산 폭발 시 분출되는 기체로서 대부분이 수증기야.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화산 쇠설물은 화산지를 비롯해서 화산 폭발로 분출되는 크고 작은 고체 물질을 뜻합니다. 분쇄된 물질이다. 지진,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며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원인은 주로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합니다. 지하에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규모와 진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고요. 1, 2, 3 이렇게요. 진도는요. 로마자로 나타냅니다. 자, 1, 2, 3 이런 식으로요. 자, 규모는요. 5.8 숫자로 나타내네요. 진도는요. 자, 로마자로 표시합니다. 규모는요. 지진이 발생할 시 방출되는 에너지 양입니다. 지진의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해요. 기억해놔? 일정하다. 여러 지역의 지진 세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진도는요. 감진 정도, 우리가 느끼는 지진의 정도예요. 지진 발생 시 땅이 흔들리는 정도로 피해 정도를 나타냅니다.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와 지층의 구조에 따라 변해요. 얘는 변해요. 감진 정도는.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수록 진도는 작아집니다. 자, 지진이 여기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발생한 지점에서의 에너지는 규모 5.8. 역시 멀어져도 규모는 5.8입니다. 얼마큼 세게 발생했느냐. 다음 진도는요. 감진 정도, 느끼는 정도예요. 가까운 쪽은 크고요. 먼 쪽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진도는 변한다. 그래서 어디서나 규모는 일정합니다. 얼마큼 세게 만들어졌느냐. 규모는 어떻다? 그렇죠. 일정하다. 감진 정도, 진도는요. 변해요. 멀수록 진도는요. 어떻다고요? 작아진다고요. 멀수록. 거리가 멀면 진도는 작아진다. 진원과 진앙.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우리가 진원, 지진의 원인이 된 곳.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동심원 모양으로 지진이 전파되다가 지표에 닿은 지점을 우리가 진앙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 진원 위에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 지진이 발생하면 애기가 운다, 지표면이다, 앙 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대는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는 거의 일치한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는 거의 일치한다. 화산활동,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서술형으로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하면요. 화산활동,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화산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대체로 지진이 발생해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화산이 있으면 무조건 지진 발생해요. 대체로. 근데 지진이 있다고 해서 화산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산이 있었어요. 막 화산이 분화구가 막 폭발합니다. 그럼 지진 생겨요. 대부분. 근데 어느 지역에 지진이 생겼어. 근데 여기 화산이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 뜻입니다. 자, 화산대가 있으면요. 지진대도 있고요. 판의 경계도 있습니다. 서로 거의 일치해요. 자,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환태평양 지진대, 자, 해령 지진대, 화산대 거의 일치합니다. 판의 경계하고. 우리나라 주변에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자, 유라시아 판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일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본 쪽에 더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판의 경계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안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판 안쪽에 우리나라가 존재하고요.
일본은 여기 판의 경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일본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경계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화산대는 판의 경계에 따라 분포해 있는데 화산활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산활동은 우리나라보다 판의 경계에 가까운 일본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고요. 전 세계 화산활동의 80%가 발생하고 불의 고리라고 한다. 자, 여기가 고리 환자, 환태평양. 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처럼 생긴 여기를 우리가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라고 하고요. 여기를 해령, 대상중앙해령, 지진대. 여기는 동태평양 해령, 지진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령, 깊은 바닷속에 존재하는 해저 산맥이에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멘틀들과 상승하는 곳에 화산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자, 지진 대처 요령.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요.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서 화재를 예방하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갇힐 수 있으니까요. 건물, 담장, 가로등, 전선 등에서 멀리 떨어지고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방송 등을 듣고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